예, 안녕하셨습니까? 예, 저 캘스테인 롱비치의 양희원 교수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크리스찬의 Thinking Outside the Box 1편을 보내드렸습니다. 1편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요. Thinking Outside the Box가 무엇인지 정의를 내려드렸고요. 그 다음에 왜 이 Thinking Outside the Box가 이 코로나 시대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데 필요한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고요. 또 마지막으로 크리스찬의 자세에 대해서 Thinking Outside the Box를 우리가 어떤 자세로 어프로치를 해야 될까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파트 2입니다. 두 번째 시간이고 오늘은 크리스찬의 Thinking Outside the Box 원리들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몇 가지 그 원리들을 제가 골라봤는데요. 사실 여러 가지 그 원리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그중에 제가 세 가지를 골라봤습니다. 첫 번째는 고정관념 깨기. 자, 우리 뭐 이 주제에 대해서는 참 잘 알고 계시는데요. 알면서도 참 안 되는 것이 우리 고정관념 깨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의미에서 1번으로 골랐고요. 두 번째는 아주 또 두 번째도 쉬운 이야기입니다. 배우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많이 배워야 thinking outside the box적인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배우기인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다각적 관점, 여러 각도로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하자 하는데 초점을 맞춰서 오늘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마지막으로 멈추 하늘 보기라는 제목으로 주제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주제들을 이야기하기 전에요. 딱 한 가지만 지난주에 그 Thinking Outside the Box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정의, 그것이 무엇인지 정의만 내리고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의는요. 창의적이고 창조적이고 또 비일상적인 그리고 규정이나 법칙에 매이거나 한정되지 않는 생각과 사고의 틀. 자, 그래서 우리가 아주 쉽게 이야기를 하면 가장 간단하게 말하면 창의적인 생각이다 하는 것이 Thinking Outside the Box의 아주 가까운 정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정관념 깨기. 자, 고정관념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정의를 간단히 내려보면 좋겠는데요. 자, 고정관념은 일반화되고 고착된 사고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고정이라고 이미 말씀돼 있잖아요.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fixed, 고정이 딱 그냥 정말 이렇게 그 한 곳에 고착이 되어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그런 생각. 자, 그리고 우리가 주로 overgeneralization, 우리가 과도한 일반화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고정관념의 또 종류들이 있는데요. 자, 우리나라에서는 뭐 편견이라든지 스테레오타입이라든지 이런 종류들을 다 모아서 고정관념이라고 하는데 미국에서는 사실 이 단어들이 다 다르고요. 다 또 정의들이 조금씩 틀리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편견이라는 고정관념은 여러분들 영어로는 우리가 바이어스라고 그러죠. 바이어스. 그래서 A와 B가 있으면 A는 항상 이렇게 옳고 B는 항상 그렇지 않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한쪽을 일방적인 편을 드는 그런 그 고정관념을 우리가 편견이라고 하지요. 그리고 스테레오타입은요, 사실 고정관념이라고 그냥 그 트랜슬레이션 하기는 굉장히 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스테레오타입이라는 것은 어떤 그룹 오브 피플, 사람들의 모임의 그 집합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하나의 생각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국 땅에 살면서 우리가 흑인들에 대한 그런 고정관념이 있죠. 흑인들은 어떠어떠하다. 흑인들은 노래를 잘 부른다. 흑인들은 뭐 운동을 잘한다. 자, 이런 것이 스테레오타입입니다. 긍정적인 스테레오타입도 있을 수 있지만 부정적인 것도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 또 뭐 히스패닉을 우리가 생각하면 야, 히스패닉은 아주 건강하고 성실하다. 그렇지만 놀기를 좋아한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 일반화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그것이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지나친 일반화죠. 그래서 사실 모든 히스패닉이 놀기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히스패닉이 건강한 것도 아니고 자, 모든 흑인들이 노래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흑인들이 운동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편견, 이런 스테레오타입, 이런 고정관념에 우리가 주의를 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뭐 흑백 논리라든지 부정사고적인 사고는 우리가 설명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개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고정관념을 우리가 탈피를 해야 하는데요. 고정관념과 관련된 하나의 굉장히 재미있는 띠어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토메이토 이펙트라고 합니다. 토마토 효과. 혹시 들어본 분들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아주 재미있는 그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사실은. 자, 이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건을 두고 이야기하냐면요. 근거 없는 추측을 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굳게 믿는 겁니다. 별로 근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이럴 것이다 하고 계속 믿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토마토가요. 1560년까지 유럽에서는 먹지 않는 과일입니다. 과일이라고 하나요? 채소라고 하나요? 우리가 아직도 디베이트를 많이 하죠. 자, 이 독성을 가졌기 때문에 이것을 먹으면 죽는다 이런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고, 그래서 유럽 사람들은 1560년대까지 60년까지도 이 토마토를 먹지 않고 그냥 관상식물로만 간주했습니다. 자, 이파리가 좀 사실 우리가 냄새를 맡아보면요, 조금 진하고 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사실 해충을 쫓아내는 그런 역할도 하긴 하죠. 자, 그래서 그런지, 자, 이것은 독성이 있으니까 먹지 마라. 그렇게 되었던 겁니다. 자, 미국에도 유럽에서 건너온 우리 선조들이 자, 이 도마도를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마도 재배 금지령까지 내린 적이 있는데요. 자, 1820년에 이것이 깨어졌다고 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뉴저지의 존슨 대령이라는 사람이 이거 독성 없다. 내가 증명하겠다. 그래서 사람들 다 모아놓고 자기 집에서 재배한 그 토마토를 아주 실컷 먹고 죽지 않은 것을 보여주는 그런 증거를 대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그분이 너무 많이 그날 마셔서 막 먹어가지고 설사를 쭉쭉 했다는 소문은 있는데, 아무튼 이런 고정관념이라는 것이 이 토마토 효과에서 보다시피 우리가 어떤 전제를 하거나 우리가 추정을 하거나 우리가 어떤 과거의 경험을 했을 때 그것을 굳게 믿고 바꾸지 않으려는 그런 사고를 말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부정적인 효과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를 내면요. 아이들일수록 대답을 참 잘합니다. 자,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들 브릭 보이시죠? 브릭. 자, 이 블럭이 보이는데, 자, 이것은 무엇을 쓰는 물건인가요? 아니면 어디에 쓸 수 있는 물건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요. 자,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보나마나 대부분의 분들이 집을 지을 때, 건물을 지을 때 쓰는 물건입니다. 자, 또 어디에 쓸까요? 이렇게 질문하면 그다음부터는 대답이 점점 느려져서 고개만 갸우뚱갸우뚱하고 잘 대답을 못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시죠? 우리 다 그러시지 않은가요? 제가 이 똑같은 문제를요, 제가 막둥이가 있는데, 저희 아이들이 3명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학생 아이도 있고, 대학에 다니는 우리 둘째도 있고, 막내는 이제 10살입니다. 10살짜리한테 이 문제를 물었습니다. 대답을 아주 여러 가지 하더군요. 대답 좀 보십시오. 집을 짓는 데 쓴다. 이건, 이게 우리가 다니는 보도를 만들 때 쓸 수도 있다. 이걸 들고 막 이렇게 운동을 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옛날 사람들이 여기다 칼을 갈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샤프닝 할 수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자, 이거 자기 또 태권도를 배우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더니 격파를 할 때 이거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쁜 놈이 나타나면 이걸로 이 무기로 쓸 수도 있답니다. 자, 높은 곳에 키가 작으니까 이 녀석이 높은 곳에 올라갈 때 이걸 밟고 올라갈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자기 책장 같은데 이 프레임을 만들 때도 만들 수 있다. 이걸를 깎아서 조각도 만들 수 있다. 야, 제가 이 녀석한테 물어보니까 시간을 주니까요.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참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상상력도 뛰어나고 창의력도 뛰어나고 한데, 자, 어찌된 일인지 공부를 하면 할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 창의력이 자꾸 없어지고 thinking outside the box의 능력이 자꾸 없어지는 것 같아서 좀 슬픈 마음이 드네요. 자, 아무튼 이런 조그만한 문제 하나 가지고도요. 이 think outside the box를 하는 사람과 하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고정관념이 많은 사람과 고정관념이 적은 사람은 이런 대답의 어떤 질과 양이 틀려진다는 겁니다. 자, 고정관념 깨기에 여러 가지 원리들이 있는데요. 제가 3가지만 갖고 와봤습니다. 생각을 일단 뒤집어 보는 겁니다. 생각을 거꾸로 해보는 겁니다. 자, 제가 예로 사파리라고 써놨죠. 사파리. 사파리가 뭔가요? 동물들을 풀어놓고, 사람들은
차 속에 들어가서 아니면 철창 뒤에 숨어서 그 풀어져 있는 동물을 구경하는 것이 사파리 아닙니까? 이것이 어떻게 나왔느냐? 생각을 뒤집었기 때문에 나왔던 거죠. 원래 우리 동물원에 가면 동물들이 철장 안에 있고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우리 동물들을 구경하죠. 근데 거꾸로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그리고 대박을 치는 거죠. 야, 그거 너무 재밌다. 동물들은 자기 전현 상태에서, 자연 상태에서 열심히 놀고 있고, 재밌게 놀고 있고, 사람들이 숨어서 들어가서 살살살살 구경을 하자는 거죠. 아주 재밌는 이야기죠. 자, 생각을 연결하는 것도 있습니다. 생각들을 서로 연결하는 것. 자, 예를 들어서요, 극지방에 가면, 특히 문제, 우리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의 알래스카에 가면요, 굉장히 석유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 석유들을 시출을 하면, 이걸 운반을 하려면 유조선이 필요하죠. 유조선이 필요한데, 유조선이 돌아다니려고 하니까, 이 얼음이 너무 많아서 돌아다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쉐빙선을 또 만듭니다. 쉐빙선은 얼음을 깨는 선박이죠. 그래서 이 두 대가 쉐빙선이 먼저 다니고 얼음을 깨면 유조선이 따라가야 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자, 그것을 우리 삼성중공업에서 보고요. 쉐빙 유조선을 만들었습니다. 쉐빙 유조선. 유조선인데 유조선이 얼음을 깰 수 있는 기능을 가진 그런 유조선을 만든 거죠. 그래서 이름해서 쉐빙 유조선을 만들어 버린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요, 생각과 생각을 연결했죠. 컴바이닝 하는 겁니다. 자, 저번 시간에 우리가 이 스마트폰 이야기를 했는데, 스마트폰의 여러 가지 기능들은 원래 따로 있었지만 다 컴바이닝 된, 다 연결이 된, 합해진 기능이었죠. 그것처럼 우리의 생각과 생각, 이게 좀 떨어져 있고 좀 관련 없는 것 같지만 합칠 수 있는 생각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우리가 노력들을 할 때 고정관념을 깰 수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요, 중요한 요소, 어떤 대상에서 중요한 요소를 한번 빼보는 겁니다. 야, 이건 꼭 있어야 돼 하는 요소를 빼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옛날에 선풍기들은 모두가 날개가 있었죠. 요즘 어떻습니까? 물론 날개 있는 선풍기도 나오지만 날개 없는 선풍기들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들 마음속에는 선풍기는 날개가 있어야 돼. 딱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깨버렸죠. 요즘 나오는 선풍기들 얼마나 소리도 적고, 이 스무드한 바람이 잘 나오는지도 모릅니다. 선풍기 날개가 없어도, 선풍기는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몇 가지 원리들을 우리가 생각하면 고정관념을 깨는데 조금씩 도움이 됩니다. 이 고정관념을 깨는 이 원리들을 잘 살펴보면요, 우리가 끊임없이 의심을 해본다는 겁니다. question. 이거 왜 이럴까? 이러면 안 될까? 영어로는 why not?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계속 해본다는 거죠. 그리고 관찰력이 뛰어나신 분들은 더 잘 이런 것들을 고정관념을 깨기에 쉬운 자질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몇 가지 팬데믹 상황에서 일어난 그 예를 또 드리겠는데요. 자, 크리스티나 캐런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의류 패션 회사가 있습니다. 시카고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자, 이 회사는 굉장히 상당히 고가의 그 명품 브랜드를 파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코비드 상황이 우리 발생을 하니까 의류 생산을 다 일시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했냐면 디자이너들이 만들 수 있는 아름다운 예쁜 그런 무료 마스크를 제작해서 사람들한테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자, 일시적으로는 굉장히 프로핏이 이익이 많이 감소됐겠죠. 하지만 이 의류 회사가 한 이 선한 일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유명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대단한 마케팅을 사실을 하게 된 거죠. 물론 선한 의도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더 빛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자, 우리나라 대한항공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참 우리 고정관념을 탈피한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요. 대한항공이 2020년 2분기, 3분기에 흑자 기록을 한 걸 아십니까? 자, 도대체 이 항공, 요즘에 여행도 못하는 시대에 어떻게 무슨 수로 흑자를 기록했냐? 이렇게 우리가 질문하시겠죠. 제가 이 그림을 내어 본 것처럼, 우리가 사람이 타고 가는 이 여행기, 예를 들어 747 같은 그런 보행기를 안에 좌석을 개조하거나 좌석을 떼어내서 화물을 실어서 나르는 겁니다. 자, 팬데믹이 터지면서 이런 수송에 대한, 운송에 대한 그 요구가 굉장히 많아졌지 않습니까? 사람은 태울 수 없다.
그랬더니 대한항공에서는 그러면 사람 대신 물건 실어서 특히 의료 물자 급한 것들 실어서 세계 각국에 나르자. 이렇게 고정관념을 탈피했다는 겁니다. 자, 결과적으로 이제 모든 세계의 항공사가 적자를 기록할 때 대한항공은 2분기, 3분기 연속으로 흑자를 기록했고 이번 4분기에도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대단한 고정관념의 탈피 아니겠습니까? 참 배울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성경에서도 보면요. 성경은 사실 우리 모든 내용들 자체가 우리 고정관념을 깨는 것밖에 나오지 않죠,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기는 참 어렵지만, 그 중에 한 가지 또 우리 우리 베드로 형님, 네, 베드로 형님의 그 일화를 통해서 고정관념 깨기가 어떻게 일어났었던가 한번 그냥 얘기를 해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의 고정관념은요, 유대인으로서 이 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예, 식사 시간이 다 돼갈 때 비몽사몽간에 하늘에서 내려온 보자기 사건이 생기죠. 어떤 우리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 안에서 율법이 그 많은 각종 짐승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많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것을 못 먹을 거야 하는데 먹으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환상 속에서 못 먹는다고 계속 고집했죠. 그랬더니 두 번째, 예, 환상 속에서 말씀이 내려왔는데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더럽다고 하지 말라. 예. 베드로의 고정관념이 팍 깨어져 버리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예,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예, 고넬료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를 예, 성령이 받는 것을 또 목격하고 또 우리가 그 세례를 주고 그 가족을 구원하고 그 가족이 또 앞으로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모범이 되어서 이방인의 그런 예, 구원의 시초가 되었던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이 베드로의 고정관념이 깨어지고 나서부터였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아주 우리가 의미 있게 한번 생각해 볼 점이 아닌가 하는 그런 예화였습니다. 자, 우리 살다 보면요, 우리 크리스찬들의 고정관념 참 많습니다. 특히 우리 팬데믹 이 시간에 우리 고정관념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몇 가지만 들어본다면요, 코비드 19이 끝나면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고정관념을 가지고 아직도 전통적인 방법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상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도 있겠죠. 우리 고정관념을 한번 되돌아봐야 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 비대면 예배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신학교의 비대면 수업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예, 제가 알고 있는 어느 하나 신학교 예, 현재도 비대면 수업 용납하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만 예, 예, 우리가 한번 퀘스천 마크를 우리가 달아볼 만한 고정관념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교단은 항상 옳다. 이런 우리 고정관념도 있죠. 저도 프레스비테리언, 장로교에서 정말 오랫동안 살았는데요. 항상 그러고 살았습니다. 우리 교단만이 맞다고 생각하고 살았죠. 그것을 깬 지가 얼마 사실 안 된 것도 사실입니다. 자, 교회 성공은 교인의 숫자로 판단해야 한다. 자, 그런 고정관념도 있을 수 있고요. 요즘에 또 굉장히 트렌드처럼 어떤 교회 후임자를 구할 때 교회 후임자는 반드시 젊어야 한다. 예를 들어 50이 넘으면 절대 안 된다. 또 요즘에는 예, 최소한 우리 박사학위가 있어야 한다. 이런 우리 고정관념과 있고 그런 스탠다드들이 생겨버린 것 같습니다. 상당히 씁쓸한 마음이 들죠. 자, 요즘 아이들은 교회 가지 않는다? 예, 트렌드이긴 하지만 그게 정말 사실인가요? 그래서 교회의 미래는 정말 없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예, 우리가 다시 한번 퀘스천 마크를 달아봐야 되죠. Why not? 예, 대한민국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죠? 사회민주주의 체제로 막 바뀌고 있는 듯한 우리가 위협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자존감에 빠져서 이런 말씀들을 하죠. 이제 자유 대한민국은 없다. 정말 없습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죠. 자, 우리가 어떤 이렇게 고착된 사고를 가지게 되면 거기서 다시 돌아가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why와 why not의 그 퀘스천들을 계속해서 달아보고 도전하고 챌린지하고 그래서 또 우리가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고정관념들 한번 예, 우리가 어떤 것을 가고 있는지 스스로가 한 번씩 되돌아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팬데믹이 시작되고 몇 달 동안 제가 섬기고 있는 남가줌 일할 선교단에서도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한 석 달을 쉬었습니다. 목요일마다 드리는데요. 목요일 저녁마다 우리가 같이 식사도 나누고 또 예배도 드리고 친교하는데 한 3개월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교회나 이런 곳에서 뭐 유튜브도 하고 줌도 하고 그렇게 미팅을 하니까 우리가 많이 고민이 됐죠. '우리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줌 예배 같은 것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우리 특히 또 장애인들 많이 있고요. 우리들 나이 드신 분들도 많고 특히 우리 뭐 developmental disability 또 지적 장애를 가진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것을 도대체 뭐 컴퓨터를 어떻게 조작해서 어떻게 다운받고 어떻게 줌을 써야 될지 막막했습니다. '할 수 있을까?' 그렇지만 시도를 했죠. 그래서 모르는 곳에 모르는 분들은 직접 찾아가고 아니면 사무실로 오면 그 다운로드도 해 드리고 어떻게 쓰는 것도 가르쳐 드리고 그런 시간들을 프로세스를 거치고 나서 현재 지금 이미 몇 달 동안 우리가 어 줌으로 목요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저는 웬만한 다른 교회 어떤 교회 예배보다도 저는 정말 은혜스럽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장애인 친구들이 나와서요. 특송을 합니다. 또 어떨 때는 우리 장애를 가진 또 우리 목사님도 계신데요. 어 그 뇌성마비시죠. 뇌성마비를 가지고 계셔서 말씀도 제대로 사실 잘 못하세요. 다 알아듣기도 힘듭니다. 그렇지만 나와서 설교를 하실 때도 있고 또 이렇게 기도를 하실 때도 있고 참 어떨 때는 잘 못 알아들을 때도 있지만 그것만큼 제가 은혜를 받는 적이 잘 없죠. 우리가 또 우리 친구들이 나와서 성경 봉독도 하고요. 자, 이런 것들이 우리 줌을 통해서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사진을 보시지만 아무도 사실 이렇게 비디오 꺼 놓는 분이 없고요. 전부 비디오 켜 놓고 계속해서 인터랙션이 일어납니다. 저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줌을 하는데 다 비디오 사실 꺼 놓고 들어가 계시면요. 이게 유튜브랑 똑같습니다. 인터랙션이 없으면 줌의 장점이 하나도 드러나지 않는 거죠. 제가 수업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학교에 수업을 할 때도 학생들이 전부 다 비디오 끄고 들어가 버리면 이 학생들이 듣는지 마는지 저 혼자 일방 원 디렉션 원 디렉션만 자꾸 가다 보니까 이게 재미도 없고 효과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이 대인 간의 어떤 관계성이라는 게 완전히 없어지기 때문에 참 재미도 없고 효과도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우리 학생들 저는 수업들을 다 비디오를 켜라고 그럽니다. 밑에는 뭘 입고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뭐 팬티만 입고 있어도 상관없고요. 뭐 농담이지만 요즘에 월마트 같은 데서 보면요. 상의는 팔리는데 하의가 팔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전부 다 줌 보고 유튜브 보고 있으니까 밑에는 뭘 입고 있어도 상관없다는 이야기죠. 우스갯소리입니다만. 하여튼 제가 이렇게 미랄의 이 예를 들어 드리면서 우리가 고정관념을 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한 가지 더 예를 드리겠습니다. 11월 26일 날 며칠 되지 않았는데요. 남가지 미랄 장애 선교단에서 온라인 미랄의 밤을 했습니다. 매년 우리가 하는 행사인데요. 원래는 행사 굉장히 크게 합니다. 한 세 군데 큰 장소를 빌려서 한 군데에서 보통 1,000명 이상씩 모여서 우리가 공연도 하고 행사도 하고 뭐 강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그 하는 이유는 선교단을 알리는 이유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거기서 나온 모든 수익금을 가지고 우리 장애인들을 돕습니다. 그 100% 장애인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하고 그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또 생활할 수 있는 생활비를 지급하고 하는 그런 장학금을 하는데요. 올해 또 우리가 얼마나 또 고민을 했는지 모릅니다. 이거 어떻게 하나? 모일 수가 없는데 이 행사를 무슨 수로 하지? 그러다가 온라인 미랄의 밤을 해보자.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온라인으로 이 미랄의 밤을 해서 누가 펀드를 누가 장학금을 지급해 주면 누가 이 도네이션을 할 것인가? 괜히 힘만 들이고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웬걸입니다. 올해 미랄 온라인 그 행사도 정말 성황리에 끝났고요.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시청을 해 주셨고 또 올해도 10만 불 이상의 장학금이 모금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모이지 않고 티켓을 팔지 않았는데도 말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고정관념을 깨게 되면 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다가 우리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어 주시는 그 은혜와 은총까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것들이 합쳐져서 특별히 우리가 우리의 고정관념을 깰 때 많은 일들이 선한 일들이 지금도 일어날 수 있고 앞으로도 일어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원리는 이제 끝났습니다. 두 번째는요.
배우기입니다. 배우기. 자, 배우자는 건데요. 자, 일단은 우리 세상의 유익한 지식, 지혜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크리스찬이지만 우리가 성경만 보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의 유익한 지식과 지혜를 많이 배우면 우리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기 쉽고, 예, 또한 우리 thinking outside the box, 우리의 틀을 벗어나는 많은 생각들, 창의적인 생각도 할 수 있기 쉬워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배움의 자세들이 좀 필요한데요. 우리가 부족함을 좀 많이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 2002년에 박사학위를 받았는데요. 박사학위를 받으면서 정말 제가 느낀 것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박사를 받는데 이제 졸업을 하지만 내가 나를 돌아보니,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 정말 아는 게 없더라는 겁니다. 내가 아는 것이라고는 내 분야, 내 공부한 곳 요만큼, 이걸 확률로 따지자면 전 세계에서 내가 아는 것의 몇 퍼센트를 과연 알까? 아는 게 그냥 없더라고요. 그래서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이, 그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모티베이션이 됐습니다. 그 이후로 열심히 공부하고 학습하고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기초적인 자세가 되었던 거죠. 자, 두 번째로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참 많은 실패를 하고 특히 팬데믹 시간에 이런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럴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 또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다시 마음을 잡고 배우려고 하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너무나도 중요하지 않은가 합니다. 나이 탓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나이가 좀 들면 우리가 다 뒷공무니 빼고 뭘 안 하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우리 저 아내도 50이 되어가지고 나이 50이 되어서 석사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예, 그래서 카운슬링, 상담학을 이제 올해 마지막 지금 수업을 듣고 있죠. 예, 시간이 또 금방 지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나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시작을 하니까 또 끝이 나더라는 겁니다. 우리 아내는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어렸을 때부터 대학교, 그다음에 저하고 결혼할 때까지 우리 장인어른한테 항상 머리 나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너는 머리가 나빠. 너는 머리가 나빠. 그래서 우리 아내가 지금까지도 이 최근에 석사 공부를 하기 전까지 공부를 하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머리가 나쁘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픽스드 띵킹이 수십 년을 우리 아내를 괴롭혔는데 그것을 딛고 일어나서 이제 석사를 곧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이용해서 그 학위와 지식을 이용해서 이제 가정 상담소를 내년 1월 달부터, 뭐 내년 1월 달이라고 해봐야 내년 한 달 남았네요. 다음 달부터 가정 상담소를 직접 운영하게 됩니다. 참 놀라운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움의 자세,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나이 탓하지 않고 우리가 그런 배우는 자세는 정말 중요하다. 자, 다음에는 단순 지식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응용하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가르치지만요.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 정말 얼마 안 됩니다. 우리 학생들이 인턴십 4학년 때 졸업하기 전에 인턴십을 나가서 갔다 오면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4년 동안 내가 학교에서 배운 것보다 4개월 동안 내가 직장 가서 인턴십 한 경험이 훨씬 더 좋더라. 저는 참 듣기 힘든 말이지만 그건 사실입니다. 직접 나가서 일을 하니까 훨씬 잘 배우더라는 겁니다. 더 많은 것을 배우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운 것을 직접 실천해보는 그런 우리 용기가 많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배움의 이유를 인식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옛날 우리 어른들 맨날 우리들에게 그랬죠. 배워서 남 주나, 배워서 남 주나. 그 이야기를 정말 귀에 따까리가 듣도록 듣지 않았습니까? 배워서 남 주나. 근데 사실 배워서 남 주려고 공부하는 거지 자기 혼자 살라고 우리가 공부하겠습니까? 선한 일을 도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우리 이웃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인식이 우리 머릿속에 정확하게 차지할 때 우리는 배우는 것도 즐거운 일이고 배우는 것도 사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떻게 배울 것인가요? 경험이나 여행 같은 건 너무너무 좋지만 지금 팬데믹 상황에서 하지 못하죠. 그래서 그 대신에 우리가 학교나 인터넷이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읽기와 듣기와 연구하기 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분들은 인터넷에 대해서 인터넷의 폐해, 나쁜 점만 너무너무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인터넷 주지 마라,
인터넷 온라인 못 쓰게 해라. 컴퓨터 자체를 쓰지 못하게 해라. 핸드폰을 주지를 마라. 참 많은 말들을 하시는데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반대입니다. 지금 세상에 우리가 인터넷이나 온라인이나 유튜브나 예, 이런 테크놀로지를 쓰지 않고는 이 세상을 우리가 캐치업조차도 할 수 없습니다. 따라가지조차도 못합니다. 그렇게 세상에 뒤떨어진 우리가 그렇지 되어서는 안 되겠죠. 더 중요한 것은 인터넷 자체가 좋고 나쁨이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우리 아이들이 있으면요, 부모님들이 잘 관찰하고 잘 모니터링하고 잘 지도해 줘서 그 인터넷을 잘 쓰도록 만들어 주는 거죠. 저희 아이 막내 이야기 아까 조금 했지만요. 이 녀석은 그 인터넷 참 잘 이용합니다. 뭘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으면요. 인터넷에 들어가서 그것을 유튜브나 무엇을 통해서 계속 집중적으로 연구를 합니다. 어떨 때는 거미에 꽂혔다 하면 거미를 몇 시간이고 며칠이고 몇 주 동안 거미를 인터넷에서 검색하고 유튜브를 수십 개를 봅니다. 모르는 거미가 없고 모르는 거미에 대해서 모르는 특성이 없습니다. 전문가입니다. 진짜로. 모든 동물 다 압니다. 이 녀석은. 모르면 우리 아들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요즘에는 또 뭐 알래스카의 그 주민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걸 유튜브로 계속 보기 시작하는데 지금 몇 주째 보고 있거든요. 속속들이 다 알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무엇을 먹고 살며 무엇을 하며 살며 어떻게 돈을 벌며 무엇을 사냥을 하며 예, 정말 기가 막히게 잘 알아요. 간접 여행을 인터넷을 통해서 그렇게 잘 하더라는 겁니다. 여행을 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왔는데 왜 우리가 그렇게 걱정하면서 인터넷에서 예, 자꾸 도피를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사용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 우리들 잘 사용합시다. 지금도 우리가 이 인터넷을 통해서 줌으로 이렇게 모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예. 조금 더 파지티브하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용한다면 예, 배울 것이 많을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포럼이나 세미나, 토론, 학회 이런 것들 너무너무 좋은 배움의 기회가 되겠죠. 그중에서도 우리가 다양한 분야들을 공부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저는 이곳에 조금 더 오늘 마지막 부분인데요. 다양한 분야들을 공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니까 우리가 다각적인 관점을 수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의 포럼의 마지막 시간에 조금 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 우리가 다양한 분야를 공부하는 것이 좋은가? 왜 다각적인 관점을 수용하는 것이 좋은가? 자, 한 가지 또 제가 이론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습니다. 두뇌 학자 중에요. 여기 UC 버클리 아주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잭 갤런트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참 발표하는 것마다 놀라운 걸 발표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최근에 발표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두뇌를 사용할 때 이 두뇌를 사용하는 부분이 광범위할수록 한쪽에 집중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여러 부분의 이 두뇌를 사용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창의성이 훨씬 더 커진답니다. 자, 우리는 어떤 한 전공이나 우리의 전문 분야를 가지고 만약에 두뇌를 쓴다면 주로 한 부분을 쓰게 됩니다. 어떤 언어를 쓰시는 분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뭐 좌뇌, 우리 좌반구에 있는 언어를 담당하는 뇌를 그분을 많이 쓰겠죠.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뭐 이 전두엽이나 이 뒤에 있는 우리 밸런스를 조정하는 손에 이런 데를 많이 쓰겠죠. 근데 이분이 이야기하는 것은 관련 없는 듯한 이 여러 영역의 두뇌를 같이 쓰다 보면요. 창의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두뇌를 우리가 이게 두뇌라고 생각하시고 이 뇌세포와 뇌세포를 연결하는 게 구간이 짧은 경우는 우리가 창의성이 조금 별로 없는 편이고요. 예를 들어 이 B처럼 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것들을 서로 연결해서 예,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가 창의성이 굉장히 확장이 된답니다. 그래서 다양한 영역의 공부를 하고 학습을 하면 우리 thinking outside the box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죠. 이것은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된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다각적인 관점 수용 훈련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우리가 지금 시간인데요. 예를 들어 이게 지금 숫자가 하나 누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왼쪽에서 바라보면 숫자가 9입니다. 9. 그죠? 9입니다. 하지만 반대쪽에서 바라보면 6, 예, 6이죠. 자, 이쪽에서 볼 때는 9, 이쪽에서 볼 때는 6라면 두 쪽 다 자기가 볼 때는 나는 야, 이거 볼 때 6이야. 나는 9이야. 9야. 서로 우기지만 둘 다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다각적인 관점 수용 훈련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관점에서 사물이나 현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이야기합니다. 몇 가지 더 예화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 정육면체를 보면요. 자, 어떤 면이 앞면이겠습니까? 자, 혹시 예를 들어서 이게 앞면입니까? 아니면 여기 있는 이 면이 앞면입니까? 헷갈리시죠? 헷갈리는 이유는 뭐 다름이 아니고 보기 나름이기 때문입니다. 이쪽도 앞면이 될 수 있고 이쪽도 앞면이 될 수 있고. 자, 그래서 이 다각적인 면을 생각하면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올 수 있고 그 여러 가지 대답이 다 다 맞는 대답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그림에는 무엇이 보이십니까? 자, 이 그림을 보면요. 사람 얼굴, 남자 얼굴, 안경 낀 남자 얼굴, 그렇게 보입니다. 요걸 조금 돌려서 각도를 바꿔서 보면요. 영어 철자가 보이시죠? L-I-A-R, liar가 보입니다. 거짓말장이 이런 말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각도를 조금 돌려서 볼 때 이런 다른 답이 나왔다는 거죠. 자, 이런 질문들도 있습니다. 자, 세 가지의 대상이 있는데요. 원숭이 한 마리와 팬더 한 마리와 바나나가 있습니다. 위에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를 묶으면 어떤 두 가지를 묶겠습니까? 자, 이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 같은 경우요. 웨스터너들은 이렇게 묶습니다. 왜? 포유류라는 겁니다. 동물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오리엔탈, 아시안들, 한국 사람들이나 중국 사람들이나 일본 사람들한테 물으면 원숭이와 바나나를 먹습니다. 원숭이가 바나나를 먹기 때문이라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먹는 걸 좋아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 동양인들은 주로 이 관계성을 굉장히 많이 생각합니다. 사이언티픽한 데이터보다도 관계성, 나와 바나나의 관계, 나는 너를 먹는 관계, 이런 것들을 더 중요시 여긴다는 거죠. 그래서 대답이 없습니다. 정답이라는 게 없습니다. 지금 네 사람의 얼굴이 보이는데요. 두 번째 사람 행복한가요? 그렇지 않냐요? 자, 이 질문을 하면요. 이 중간에 이 두 번째 사람. 보통의 미국 우리 학생들은요. 특히 백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하죠? 네, 스마일리 페이스이기 때문에. 웃고 있지 않습니까? 대답이 간단합니다. 하지만 동양인들이나 우리 히스패닉한테 물으면요.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니? 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냐 물으면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화가 나고 슬프고 다 해피하지 않는데, 행복하지 않는데, 이 중간 사람이, 두 번째 사람이 어떻게 같이 행복할 수 있냐는 겁니다. 이게 대답을 관계성 속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사고의 관점이 다르죠. 자,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생각하고 남은 다르게 생각하는데, 자, 누가 맞느냐 이렇게 너무 따질 필요 없다는 거죠. 그 사람의 관점에서는 그것이 맞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참 우리가 이 다각적 관점을 훈련을 할 때 조심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몇 가지 조심할 점이 뭔가 하면요. 요즘에 관점 트렌드가 어떤가 하면 저마다 다른 각자의 틀을 가지고 살아라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야, 너도 맞고 나도 맞고 다 맞아. 따지지 마. 너는 너의 나는 나의 틀을 갖고 살 거야. 나의 박스를 가지고 살 거야. 자,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사사기 시대로 넘어가면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거하고 똑같은 현상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살아가는 이 다원주의 사회, 개인주의적인 사회, 이 사회에서는요. 나는 나의 박스를 가지고 산다. 너는 너의 박스를 가지고 산다. 서로 상관하지 마라. 니도 맞고 나도 맞다. 아무런 규정과 틀도 없고 스탠다드도 없는 그런 사회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되겠죠. 관점 트렌드, 요즘의 트렌드 두 번째로는요. 최근에 8월 달에 포브스 그 잡지에서 굉장히 유명한 세계적인 잡지에서 박스가 없다고 생각해라. 이제는 우리 삶에는 박스가 없다. Think like there is no box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굉장히 파장을 일으킨 이야기죠. 이제는 기준이나 규범, 우리 삶의 스탠다드란 윤리의식의 그런 어떤 스탠다드 이런 것 모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아라는 겁니다. 그런 것이 필요 없는 세상이다. 네 마음대로 살아라. 무서운 세상이 되었죠. 자, 또 한 가지는요.
이것이 가장 더 위험할 수 있는 것, 사실 뭐 다 연결이 되긴 하지만요. 비기독적인 박스들, 그리고 반기독교적인 박스들을 만들어내라는 겁니다. 한국이든 미국이든 요즘 참 우리 좌측에 계신 분들, 예, 참 어떻게 그렇게 공통점이 많은지 모르겠지만 민주당 쪽에 그분들 보면 보통 참 이 비기독교적인 반기독교적인 박스들 계속해서 만들어냅니다. 참 심히 우려가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뭐 낙태를 인제는 금지하지 말아라. 뭐 24주까지는 괜찮다. 이제는 뭐 인제 기간도 없애버려라. 동성애 결혼 합법화하라. 뭐 요즘에 예 뭐 차별금지법 뭐 이런 것들 참 많은 트렌드들을 가지고 오면서 새로운 스탠다드를 만들어내는데, 참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그것이 참 많은 부분 비기독교적이고 반기독교적인 박스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본격적인 우리 기독교 탄압과 박해 시대로 이제 들어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이번에 정치 방역이라는 말을 쓰면 인제 앞으로 2 년간 징역, 그리고 뭐 벌금 2천만 원 내게 한다는 소리도 이제 발의안으로 넘어갔다고 하는 말을 들었는데요. 예. 참 예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정치 방역 이 네 글자를 쓰면 징역 1 년을 받는다네요. 예. 받을 수 있게 된다네요, 발의가 되었으니까. 예. 참 이상한 세상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관점 훈련을 할 때, 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꼭 염두에 두고 우리는 반드시 크리스찬적인 관점과 박스 속에서 우리의 생각들을 관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의 관점, 크리스찬의 박스, 그것은 바로 쉽게 말하면 성경적인 가치관 아니겠습니까? 모두들 동의하시겠지만요. 하지만 이 가치관이 흔들리고 있고 무너지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데, 크리스찬들은 제가 이제까지 말씀드린 오늘 두 가지의 원리, 그리고 배우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 크리스찬들의 박스 속에서, 비블리컬 프레임 속에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경험하고 그 안에서 읽고 듣고 연구하고 마음껏 우리의 상상력을 발휘하고 또 다양한 우리 크리스찬 분야들과 그 많은 영역들과 함께 협업하고 네트워킹해서 크리스찬적인 초지식, 그리고 크리스찬적인 초융합 사회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디모데후서 3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자, 성경 말씀을 우리가 배우지 않고는, 그 말씀을 알지 않고서는 우리가 단 한 가지도 확신한 일에 거할 수가 없고 확실하게 일을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또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때 성경에 대한 그 정말 엑기스, 정말 그 purpose는 우리를 온전케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 우리가 온전케 되기 위해 성경을 배워야 하고,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한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한다. 배워서 남 준다는 이야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적인 프레임을 갖고 성경적인 박스 속에서 우리가 배우고 또 확신한 일에 거하기 원합니다. 자, 오늘의 이제 컨클루전입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 드렸죠. 네, 한 가지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지 않은 이야기였습니다. 자신과 교회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고정관념들을 탈피하자.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는 무궁무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두 번째, 배우자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성경적인 틀 안에서, 박스 속에서 다각적인 관점을 훈련하고 또 배우고 학습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를 구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박스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사야서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예. 지금까지 잘 시청해 주시고 들어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강의를 마치고요. 시간이 한 15분 정도 있는 것 같은데요. 나눔의 시간, 여러분들 또 느끼신 점이 있다든지 질문이 있다면 함께 우리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